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순영입니다. 올해 74이고 휴스턴에 산 지도 벌써 40년이 됐어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제 남편 얘기예요. 아니, 정확히는 치매에 걸린 남편을 돌보느라 제가 우울증에 걸린 이야기죠. 사람들은 말해요. 치매는 환자보다 가족이 더 힘들다고. 그런데 정작 가족이 힘들다고 하면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사랑으로 이겨내야지. 이런 말들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편이니까 5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요. 사랑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남편 초로는 3년 전에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어요. 처음엔 저도 남편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냥 나이 들어서 깜빡하는 거라고.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준비하세요. 점점 나빠질 거예요.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말 몰랐어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같은 말을 두세 번 반복하고 어디 뒀는지 자꾸 물어보고 그 정도였거든요. 저는 그냥 친절하게 대답해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여보, 안경은 머리 위에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밤에 잠을 안 자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거실을 뱅뱅 돌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회사 가야 한다고 옷을 갈아입고. 남편은 은퇴한 지가 벌써 15년이 넘었는데 말이에요. 여보, 이미 은퇴하셨어요. 지금은 새벽이니까 좀 더 주무세요. 이렇게 말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내가 안 가면 큰일 난다고.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때로는 손까지 휘둘러요. 그때부터였나 봐요.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자기 시작한 게. 남편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서 항상 귀를 열고 자게 되더라고요. 깊이 잠들면 안 되니까 늘 얕은 잠만 자고. 그러다 보니 낮에도 피곤하고 머리는 멍하고. 그래도 그때까지는 이것도 지나갈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병원에서 약도 주고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약은 진행을 늦춰줄 뿐이지 멈춰주지는 않더라고요. 가장 힘든 건 남편이 저를 못 알아볼 때였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제가 저녁을 차려놓고 여보 밥 드세요라고 했는데 남편이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말하는 거예요. 당신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5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모르다니. 그래도 웃으면서 말했죠. 여보, 저 순영이에요. 당신 아내. 그랬더니 남편이 고개를 저으면서 우리 아내는 젊은 여자인데 당신은 할머니잖아요. 그 말에 정말 울컥했어요. 물론 남편이 일부러 그런 말을 한 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병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하지만 그래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나도 늙었구나, 남편 눈에는 이제 모르는 할머니로 보이는구나 싶어서. 그날 밤에 거울을 봤어요. 정말 남편 말이 맞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을 정도로 초췌해진 제 모습이 거기 있었어요.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고 눈은 늘 피곤해 보이고. 이게 50년 전 24살에 결혼한 그 신부 순영이 맞나 싶었어요. 그때부터 거울 보는 게 싫어졌어요. 볼 때마다 남편이 왜 저를 못 알아보는지 이해가 되니까요. 저 자신도 가끔 낯설게 느껴지는데 하물며 치매에 걸린 남편이야 오죽하겠어요. 밤에는 더 힘들었어요. 남편이 집에 가고 싶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40년째 살고 있는 집인데 말이에요. 여보,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라고 하면 아니야, 우리 집은 한국에 있어. 여기는 남의 집이야 라고 하면서 짐을 싸려고 해요. 한국에 있던 집은 이미 팔았는데 말이에요. 아이들이 미국으로 오라고 해서 따라왔고 그때 모든 걸 정리하고 온 건데. 하지만 남편 머릿속에는 아직도 한국에 그 집이 진짜 우리 집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한국 집은 이미 팔았어요. 기억 안 나세요? 이렇게 말하면 화를 내요. 누가 팔라고 했어?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때로는 제게 소리를 지르기도 해요. 예전에 남편은 목소리를 높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어요.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늘 차분하고 점잖았거든요. 저한테도 평생 화를 낸 적이 별로 없었는데 병에 걸리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제가 남편 약을 주려고 했어요. 여보, 약 드실 시간이에요. 그랬더니 남편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더니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독을 주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정말 기가 막혔어요. 매일 챙겨드리는 약인데,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인데 어떻게 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보, 이건 병원에서 받은 약이에요. 기억력에 좋은 약이라고 설명해도 안 믿어요. 병원? 나는 아픈 데 없는데 왜 약을 먹어야 해? 그때부터 약 먹이는 것도 전쟁이 됐어요. 매번 설득하고 달래고 때로는 음식에 몰래 섞어서 주기도 하고. 그런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남편을 속이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서요. 제일 힘든 건 밤이었어요. 남편이 잠을 안 자니까 저도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자다가도 남편이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리면 벌떡 일어나야 했어요. 혹시 넘어질까봐, 혹시 밖으로 나갈까봐. 한 번은 새벽에 깼는데 남편이 침대에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집 안을 다 뒤졌는데 없어요. 설마 하고 문을 열어봤더니 남편이 파자마 차림으로 동네를 걷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멀리 가지는 않았지만 정말 간담이 서늘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문에 자물쇠를 달았어요. 안에서만 열 수 있는 그런 걸로요. 그런데 그것도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남편을 가둬놓는 것 같아서.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점점 외출하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남편을 혼자 집에 둘 수가 없으니까요. 장 보러 가는 것도 병원에 가는 것도 모든 걸 남편과 함께 해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을 데리고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갑자기 화를 내거나 길을 잃었다고 패닉을 일으키거나. 마트에서 한 번은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큰 소리로 도둑이야. 이 사람이 내 지갑을 훔쳤어.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직원이 달려오고. 저는 남편의 아내라고 설명했지만 남편은 계속 저를 도둑이라고 하고. 그때 정말 땅에 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고 남편은 계속 소리치고. 결국 매니저가 와서 상황을 정리해 주긴 했지만 그 뒤로는 남편과 함께 외출하는 게 너무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점점 집에만 있게 됐어요. 하루 종일 남편과 둘이서. 대화도 제대로 안 되고 매번 같은 말을 반복하고 저를 의심하고. 그런 생활이 계속되니까 제가 미쳐갈 것 같더라고요. 요즘 들어서는 밤에 잠이 안 와요. 남편은 옆에서 잠을 자는데 저는 천장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어요.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나도 언젠가는 치매에 걸리지 않을까? 그럼 누가 우리를 돌봐주지? 아이들한테는 말 못해요. 딸은 바쁘다고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만 하고 아들은 사업이 어렵다고 연락도 뜸해요. 그렇다고 아이들을 원망하는 건 아니에요. 다들 자기 생활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답답해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서. 교회 집사님이 가끔 오세요. 그분도 좋은 분이지만 하시는 말씀이 늘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니까 잘 이겨내세요. 사랑으로 감싸주세요. 기도하면 길이 열릴 거예요. 물론 좋은 말씀이지만 현실적인 도움은 안 되더라고요. 한 번은 사회복지사가 왔어요. 정부에서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영어만 하시고 저는 영어가 서툴러서 제대로 의사소통이 안 됐어요. 대충 이해한 건 데이케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정도였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고 한국말 하는 직원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혼자 감당해야 하는 거구나 싶었어요. 남편도 제 마음도 모든 걸 혼자서. 어제는 정말 극한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가고 싶다고 하면서 짐을 싸는 거예요. 옷장에서 옷을 다 꺼내서 가방에 넣고 또 꺼내고 또 넣고. 몇 시간 동안 그 일을 반복하더라고요. 여보,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라고 말해도 안 들어요. 아니야, 우리 집은 따로 있어. 나는 여기가 싫어. 집에 가고 싶다고.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급기야는 제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50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어서. 매일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약 챙겨주고 잠도 못 자가면서 돌봐주는데 저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고 의심하고 소리까지 지르고. 그럼 가세요. 혼자 가세요.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어요.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았어요. 남편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열어주기 싫었어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나서 조용해지는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났나 싶어서 나가봤더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처럼 흐느끼면서.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미안하고 죄송했어요.
병 때문에 그러는 건데 제가 화를 낼 일이 아니었는데. 남편도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를 텐데. 옆에 앉아서 등을 쓸어주면서 미안해요,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라고 사과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에는 정말 잠이 안 왔어요.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떡하지? 나도 언젠가는 참을성의 한계가 올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며칠 전에는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둘 다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말이에요. 남편도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할까? 저도 이렇게 사는 게 살아있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든 다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내가 이런 생각까지 하다니. 그래서 혼자 병원에 갔어요. 남편은 집사님께 잠깐 부탁드리고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시더니 우울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간병인의 우울증 흔한 일이라고. 약도 주시고 상담도 받아보라고 하시고. 그런데 상담은 영어로만 하니까 제가 받기 어렵다고 하니까 한국인 상담사를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한국인 상담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분한테 제 이야기를 다 했더니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많이 힘드셨죠? 였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완벽한 간병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간병인도 사람이니까 화도 나고 지치기도 하고 한계가 있는 게 당연하다고.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었더니 먼저 제 자신을 돌봐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건강해야 남편도 제대로 돌볼 수 있다고.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하시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딸한테 전화했어요. 그동안 괜찮다고만 했는데 이번에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우울증에 걸렸어. 아빠 돌보는 게 너무 힘들어. 딸이 깜짝 놀라면서 왜 진작 말 안 했어? 라고 하더라고요. 딸이 급히 휴가를 내고 왔어요.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상황을 지켜보더니 엄마 이건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데이케어 센터도 알아보고 홈헬퍼도 알아봤어요. 비용이 만만치 않긴 하지만 딸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엄마가 쓰러지면 아빠도 누가 돌봐? 이건 투자야, 엄마 건강에 대한 투자라고 하면서요. 데이케어 센터를 방문해 봤어요. 한국말 하는 직원은 없지만 치매 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이 가기 싫어했어요. 왜 나를 그런데 보내려고 해? 나는 아픈 사람 아니야 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몇 번 가보니까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무엇보다 저한테는 그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일주일에 사흘 하루에 6시간씩이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시간에 저는 뭘 했을까요? 처음에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아무 생각 없이 천장만 바라봤어요. 조용함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거든요.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에는 오랜만에 샤워를 천천히 했어요. 그동안은 남편이 언제 저를 부를지 몰라서 샤워도 후다닥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오래오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홈헬퍼 아주머니도 구했어요. 필리핀에서 오신 분인데 영어도 조금 하시고 치매 환자 돌봄 경험도 있으신 분이에요. 일주일에 이틀 하루에 4시간씩 와서 남편을 돌봐주세요. 처음에는 낯선 사람이 집에 오는 게 불편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저 사람 누구야? 왜 우리 집에 있어? 라고 계속 물어보고요. 하지만 헬퍼 아주머니가 정말 친절하고 인내심이 많으세요. 남편이 같은 말을 100번 해도 웃으면서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계실 때는 저도 밖에 나갈 수 있어요.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서 차도 마시고 혼자 마트에 가서 장도 보고. 그런 일상적인 일들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우울증 약도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약에 의존하는 게 좀 그랬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당뇨 환자가 인슐린 주사 맞는 것과 같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부족한 걸 보충해 주는 거라고. 약을 먹고 나서 확실히 달라졌어요. 우선 잠을 좀 더 잘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던 게 많이 줄었고요. 무엇보다 절망적인 생각을 덜 하게 됐어요. 상담도 계속 받고 있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들이 정말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남편이 같은 말을 반복할 때 정정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라는 거예요.
네, 그러셨군요. 힘드셨겠어요.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어색했는데 해보니까 남편도 저도 훨씬 편해지더라고요. 굳이 현실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의 세계에서는 그게 진실이니까요. 또 하나 배운 건 제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간병도 완벽하게 할 필요 없고 항상 웃을 필요도 없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남편한테 직접 화를 내는 건 아니고 상담사 선생님한테나 친구한테 털어놓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하다 보니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물론 여전히 힘들어요. 남편의 병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좋아질 가능성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쓰러지지 않는 선에서 간병할 수 있게 됐어요. 며칠 전에는 남편이 저를 알아봤어요. 며칠 만에 처음이었어요. 순영아, 고생 많이 한다라고 하면서 제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병 때문에 표현은 못하지만 남편도 제가 얼마나 힘든지 어딘가에서는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완벽한 간병은 없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라는 걸. 그리고 도움을 받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요. 지금도 쉽지 않아요. 어떤 날은 남편이 하루 종일 저를 못 알아보기도 하고 어떤 날은 밤새 돌아다니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 견디려고 하지 않아요. 힘들면 헬퍼 아주머니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상담사 선생님한테 털어놓고 딸한테도 연락해요. 아들도 요즘은 자주 안부를 물어봐요. 제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나 봐요. 한국에 있어서 직접적인 도움은 못 주지만 전화로라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노력해요. 교회 분들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는 식이었는데 이제는 좀 더 현실적인 도움을 주시려고 해요. 가끔 음식을 해서 갖다 주시기도 하고 남편과 함께 산책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제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가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도 내가 건강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간병이라는 게 마라톤 같은 거더라고요. 처음에 전력 질주하면 중간에 쓰러져요. 적당한 페이스를 유지해야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제 페이스를 찾은 것 같아요. 남편의 치매는 계속 진행될 거예요. 언젠가는 저를 완전히 못 알아보게 될 수도 있고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그때가 되면 그때 필요한 도움을 받으면 되니까요. 요양원에 보내는 것도 생각해 봤어요. 예전에는 가족을 요양원에 보내는 건 나쁜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하나의 선택지라고 봐요. 제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오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남편을 위한 일일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도 남편은 옆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요. 평화로운 얼굴로요. 병에 걸리기 전에 그 모습과 똑같은 잠든 얼굴이에요. 그 얼굴을 보고 있으면 50년 전 신혼 때가 생각나요.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죠. 하지만 이것도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에요. 좋을 때만 함께 하겠다고 결혼한 건 아니니까요.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다만 이제는 무리하지 않아요. 완벽한 아내가 되려고 하지도 않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제가 건강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간병해요. 그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길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치매 환자를 돌보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하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돌보세요. 여러분이 건강해야 사랑하는 사람도 제대로 돌볼 수 있어요. 사랑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걸 저는 이제야 알았어요. 오늘 저녁에는 남편과 함께 가까운 공원에 산책을 갈 예정이에요. 손을 잡고 천천히 제가 지치지 않을 만큼만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 드릴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은 계속되니까요.